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미 투자입니다. 이 관세와 또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죠. 어떤 이슈일지 열어보겠습니다. 관세 위법에도 대미 투자는 그대로, 원전 아직 기회 남아있나?입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뤘듯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났지만 우리 정부는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에 관세 협상할 때 원전이나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관련 사안들을 좀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전 지금도 기회가 있을까요? 너무 올라서요. 네, 일단은 저는 원전뿐만 아니라 조방호는 다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상호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호 관세가 무효가 돼 버리면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상호관세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그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정부에서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산업들이 엮여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원전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재협상을 하자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미국이 사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전을 최대한 10기까지 지으면서 대형 원전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한 5개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기술은 있지만 노하우는 있지만 사실상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호국들 쪽으로 맡겨야 되는데 러시아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 경쟁했다가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밀렸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전을 수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상장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정부에서 대미 투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최근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계속 투자를 할 거고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가 협력을 하기로 했었던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번 연도에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면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밀리질 않더라고요. 원전 관련해서 그러면 ETF를 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ETF도 좋아 보이고요. 저는 중소형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ETF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이 큰 ETF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SMR 관련해서도 가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2월 달에 이번에 SMR 특별법을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이제 필요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서 좀 상용화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SMR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낮은 편이기도 하고 산업 단지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사실 SMR 기술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먼저 이 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과 관련된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SMR이라던가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것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세에 대한 것들 눈치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
기업들이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좀 보유 관점에서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전 KPS라던가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흐름 자체도 좋은 상황이고 맞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신규 접근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뭐 지금 구간대 10만 원 넘어서면서 10만 원대가 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10만 오늘 한 6천 원 최근에 돌파했다가 좀 눌리는 상황인데 네. 10만 원 선 구간대에서 접근을 하면서 신규 전략으로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를 세워본다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레벨업된 구간이 한 14만 원 선까지 좀 잡고서 이거는 좀 장기간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만 원을 좀 지지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14만 원까지도 좀 내다봐도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 주시네요. 근데 아까 대표님은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영지 PB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최근 좀 추세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작년에 상반기에 조방원이 주도를 했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조정 자체가 되게 저는 건전하게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자면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붙어주더라고요. 특히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 확대 이런 기대감이라던가 실적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조선 업황도 기존의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적도 좀 꾸준히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런 좀 불확실한 장세에서 조금 더 성과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도 좋지만 기자재 쪽에서 좀 더 기회를 봐보자라고 좀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렇게 원전 조선 체크해봤고요. 또 관세 관련해서는 전력 설비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관세를 미국 기업이 부담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사실 초호황이라 너무너무 2028년까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항상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같은 약간의 언더독을 짚어주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중저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걸 만들고 있느냐 차이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3사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를 위주로 좀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당분간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고, 일단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AI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서 이제 끌어당길 텐데 문제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전력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좀 인프라를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부 다 인프라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깔아놓은 인프라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된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노후된 설비로는 어마어마한 고압의 이런 전력들을 보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교체를 또 해야 되는 수요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 초고압 변압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전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이쪽에서는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5급 쪽에서 제품을 계속 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작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작업을 하는 숙련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증설을 빠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를 인력들이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이제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아직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공급자 우위가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수출을 보낼 때 100가지만 보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FOB 계약이라고 해서 100가지만 이제 물건 보내면 관세는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이제 이 제품을 사가는 쪽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을 예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전부 다 관세를 고객사 쪽으로 전가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 5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충격에 거의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세 변동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은 아무래도 좀 따라가기엔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영지 PB님께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 LS그룹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잖아요. 네. 지금도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선 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LS전선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점유율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전선주들을 가장 긍정적이게 보는 이유가 뭐 원전에 있어서 전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성장을 할수록 전선 기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전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LS 전선 쪽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LS 전선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LS나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판매가를 결정하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런 LS 전선이 이런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이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판매가 됐을 때 더욱더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관점에서도 꾸준히 좀 LS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 전선 쪽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